여야 간 합의된 순서에 따라 이완영 의원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칠곡 성주 고령의 이완영 의원입니다. 우리 김기춘 비서실장님 취임하시고 첫 국정감사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 비서실장님 그리고 수석님들의 리더십이랄까요? 매우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청와대 간부님들 직원들 노심초사 국정을 위해서 애쓰시는 모습에 격려를 드립니다. 먼저 인사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공기업의 인사는요, 대통령과 국정 철학을 공유하는 분들이 빨리 제때제때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최근에 지난 MB 정부 때 임명받은 임원 한 분을 만났는데요. 자기가 임기가 끝났는데 후임이 안 와가지고 연장되는데 왜 빨리 안 오는지 모르겠다. 자기는 나갈 준비가 다 돼 있는데. 아마 지금 아직 파악은 정확하게 못 하시겠지만 임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장, 이사, 감사 다 포함입니다. 저는 낙하산이란 대선 때 우리 낙하산 인사 안 하겠다. 이 말씀 정확하게 좀 해석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기업 임원이라는 게 국회의원, 당직, 당에 근무한 사람, 공무원, 기업 경영인, 그걸 낙하산을 보면 누구를 보낼 겁니까? 실장님, 저는 이 차제에 빨리 우선 국정 철학을 공유하는 분들로 인사가 좀 늦어지는 거 계속 언론 나오는데 빨리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네, 이 공기업 인사의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에 공모 절차를 거치고 또 임원 추천 회의를 거치고 그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깁니다. 보통 2, 3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이 늦어지는 것으로 저희들은 이해하고 실장님, 제가 있습니다. 네. 그걸 모르는 바는 아니고요. 그걸 미리 그러면 임기 만료 4, 5개월 전에 진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지금 한번 정확하게 아시는 분 계세요? 임기가 지났는데도 지금 아직 그대로 있는 공기업 임원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조사를 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속도를 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 임원이야말로 박근혜 정부를 얼마나 아끼면 그런 말씀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와 더불어서 제가 비서실장님께서 좀 각 장관 국무위원들에게 부탁을 하나 당부를 하나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절대 국회를 존중하지 않은 정권은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어느 정부가 그렇게 해와서 실패를 했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요. 무슨 얘기냐 하면 저는 공무원도 해보고 당에서 한 국회의원 전에 2년을 근무를 해봤습니다. 고위 당정협의 당정협의 많이 하는데요. 이게 공무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자기 생각 정책하는 거하고 조금 다르면요. 국회의원 생각이 아예 틀리다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당에 2년 수석으로 근무하면서 정말 이거는 바꿨습니다. 국회의원들은 현장의 국민들하고 접촉을 해서 정책의 문제점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서로 차이가 정부 측하고 국회의원들은 정책의 차이가 있으면요. 그냥 토시만 달고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것만큼은 좀 바꿔야 되겠다. 저는 특히 당정협의를 하면서 숱하게 그걸 봤습니다. 오늘도 업무 보고하시면서 지적해 주시고 고견 주시면 조언을 해 주시면 반영을 하겠다. 말씀 주셨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그냥 허울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걸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특히 우리 여당, 당정이라는 게 여당이 하고 정책을 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국무위원들한테 그 상임위원회에서 얘기 나오는 여당 의원들의 정책, 특히 정책 부분에서는 잘 듣고 잘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는데 동의하시나요? 네. 예. 존경하는 우리 이완영 의원님께서 국무위원들이 국회를 존중해야 한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비서실장인 저도 국회에도 있어보고 정부에도 있어봤기 때문에 국회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말씀이 국민의 소리라는 것을 생각하고 무겁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비서실장과 수석은 물론이거니와 정부 국무위원들도 국회의 여러 가지 말씀에 무겁게 생각하고 귀를 기울여서 존중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예, 제가 큰 틀에서 두 가지 담보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상식적으로 조금 우리 국정에서 이해 안 되는 부분 하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시와 군으로 지자체가 나눠지는데 실장님 차이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려볼게요. 태백시라는 데는 4만 9천, 5만도 안 됩니다. 지금 7만, 6만 되는 시가 엄청나게 많아요. 과거에는 현재 제도가 15만 이상 인구가 되면 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과거에는 15만 이상 인구가 이만큼 다 떨어졌다는 얘기죠. 반면에 군 단위는 이렇게 10만 이상 되는 데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로 성격을 못 하고 있어요, 이 조건이. 그러면 이걸 계속 방치할 건가? 그게 여러 가지 행정 공무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또 경찰서 이런 데도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한번 조정해야 된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어떠세요? 저도 지역의 출신입니다만 이런 그 불균형의 문제 이런 것이 소관구초에서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관심 갖고 해당 부처에 한번 주문을 주셔서 합리적인, 제가 그 지방 분권화의 그 국회 포럼에 제가 참여하고 있는데 전문가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당연히 우리 학계에서도 조정이 돼야 된다고 보면서 한편으로 이 지방 공무원 얘기가 마무리하세요. 예, 예. 이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지방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에 매우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사실 제가 지방청장을 해본 사람으로서 보면 국가공무원하고 지방공무원의 역량의 차이가 많이 있다는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특히 지자체장이 선출직 되고 나서 지자체장에 마치 부하 직원으로 생각하는 지자체 공무원들이 많거든요. 국록을 먹는 그런 공무원으로서의 역량, 또 국가 정부의 철학을 함께 할 수 있는 교육 이런 게 필요하다고 제가 보는데 실장님 추진을 좀 교육 같은 걸 좀 추진해 주십사는 부탁을 드립니다.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사님. 네, 수고했습니다.